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이유로 끝나게 된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제 위아래로 다들 결혼한 사람들이라 주변에서 이혼한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요. 그 이야기 중 저보다 더 황당한 일로 이혼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물론 이혼한 걸 자랑하려고 보내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이야기가 다 끝나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어이없고 분한 일인지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죠. 저는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초중고 대학을 나와 취직해 회사를 다니던 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결혼을 꼭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고 연애를 못해 어떤 바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또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저에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결혼하게 될 남편이었는데 남편과는 취미 덕분에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 사내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저는 타 회사 동아리와 같이 어울리게 된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남자친구가 없던 상황이긴 했지만 동아리 모임이었기에 딱히 남편을 눈여겨본다거나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이 먼저 다가왔죠.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자기를 잘 꾸미는 사람이었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이 제게 먼저 말을 걸고 관심을 보이는 게 좀 의외이긴 했어요. 처음부터 말했듯이 저는 평범한 여자라 얼굴도 몸매도 눈에 확 띄진 않았거든요. 그런 눈에 띄지도 않는 저를 매력적인 남편이 먼저 접근해 오니 기분이 좋기보다는 경계가 됐죠. 주현 씨 혹시 제가 불편하세요? 오늘 계속 저를 좀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불편은요. 다른 분들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리를 옮긴 거지 불편해서 피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이 자리 끝나고 우리 둘이서 맥주 한 잔 더 할래요? 네? 둘이서요? 아니요. 저희 오늘 처음 보기도 했고 시간도 늦어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둥이 내지는 가벼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저는 일부러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날 그 자리만 끝나면 회사가 다른 남편과는 다시 볼 일이 없었으니 몇 시간 동안만 모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 뒤에도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저희 회사 동료에게서 제 번호를 받고 연락한 거죠. 그날 하루만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남편이 가벼운 사람일 거라는 제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었어요. 그래서 연락해오는 남편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자신을 피하는 걸 알아차렸는지 회사 앞까지 찾아와 매달렸고요. 주현 씨, 제가 그날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왜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저를 피하시는지 알려라도 주십시오. 네? 저 그런 거 아니니까 이러지 마세요. 주현 씨, 뭐가 싫은지 알려주셔야 저도 포기를 하죠. 그게... 죄송하지만 저는 가벼운 사람은 싫어요. 제 나이도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어서 이성을 만나게 되면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순영 씨는 연애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네? 설마 제가 그날 주현 씨에게 관심을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날 본 사람인데 관심을 가졌다고? 그런 말을 하시죠. 그런 점이 걱정된다고. 근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연애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현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알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던 건데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만나보실래요? 당장 사귀자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럼 괜찮죠? 남편은 제가 생각한 그런 남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 믿을 이유도 없었죠. 남편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번의 만남으로 제 오해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오해가 풀리며 만나게 된 남편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우선 사람이 착했고 말이 너무 잘 통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기들 좋아하는 이야기 주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 주제를 벗어나면 대화에 심드렁한 모습인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 부분에서 또 별거 아닌 대화에도 대화가 아주 잘 이어졌죠. 또 사람이 참 세심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챙겨줬고 제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의 작은 변화도 잘 알아차렸어요. 고민도 잘 들어주고 저와의 취미도 잘 맞았고요. 보통 이러면 남편이 소심하거나 여성적일 거라고 생각할 텐데 또 그렇지도 않았죠. 저와의 만남에서도 저돌적으로 먼저 관심을 표현한 것처럼 남편은 항상 뭐든지 시원시원하고 호쾌했습니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확신이 섰을 때도 남편이 먼저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당연히 남편의 프로포즈에 기뻤지만 여자라면 이 결혼이라는 단어에 조금은 망설여지는 것처럼 저 역시 속으로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복한 앞날에 대해서 확신을 줬고요. 당신이 망설이는 게 뭔지 알아.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거겠지.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난 당신에게 그런 망설임 따위는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 나 당신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제까지 나와 보냈던 시간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 날 믿고 따라와 줘.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주연아, 사랑해. 연애하면서도 단 한 번 실망시킨 적 없던 남편이었고 만난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제게 가장 오래된 친구보다 더 편한 존재였던 남편을 믿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질 거란 확신을 가지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야 일어났어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한창 즐겨야 할 때 저는 일주일의 대부분을 독수공방하면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집에 못 들어와? 미안. 갑자기 회사 일이 쏟아지듯 넘쳐서. 이거 다 쳐내려면 회사에 있다가 근처 찜질방에서 자야 할 것 같아. 아니, 갑자기 회사 일이 왜 그렇게 많아져? 그리고 신혼인데 거기서는 배려도 안 해줘? 들어보면 당신이 혼자서 회사 일 다 하는 것 같아. 회사가 뭐 개인 사정까지 알아주고 챙겨주나. 아무리 그래도 요즘에 야근 강요하는 회사가 어딨어. 그거 다 신고하면 신고할 수 있는 건데. 신고하면 뭐 좋은 게 있나. 결국 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안 하면 나만 손해인데. 그리고 위에서 하라고 시키면 따르는 게 회사원의 숙명이지. 미안해 여보. 우리 신혼인데 당신 결혼 전보다 더 외롭게 만들고. 그래도 며칠 고생하면 회사 일은 널널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알겠지?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마. 그럼 밥 잘 챙겨 먹고 몸 상할 정도로 일하지 말고. 알겠지? 다른 일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회사 일이라고 하니 그런 건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 역시 회사원이라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쁜 걸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진 않았죠. 그런데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조금씩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 같이 저녁부터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때도 남편은 저를 등한시했습니다. 이유는 이번에도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일찍 끝났네? 밥부터 차려줄까?
아니, 그 밥은 집에 오는 길에 대충 먹었어. 집에 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또 회사 일을 봐야 해? 오랜만에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같이 얘기라도 하지. 미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일이 바빠서. 나 그럼 방에 들어가 볼게. 나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편하게 있어. 그리고 잠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도 저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눌 시간은 있을 텐데 남편은 그런 조금의 여유조차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결혼하고 몇 주 동안 혼자 사는 사람처럼 지내야 했어요. 거실에 있는 결혼 사진을 봐야 제가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롭게 지냈죠. 그래도 그런 것들 다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이어 남편의 태도까지 면하니 문제가 되었고 제가 끙끙 앓게 됐죠.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저를 독수공방하게 만든 몇 주가 지난 뒤 드디어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몇 주 동안 홀로 있게 만든 미안함 때문인지 제게 정말 잘해줬어요. 원래도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그전보다 더 저를 챙겨주며 그동안의 서운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게 해줬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여보, 이불은 왜? 이불에 뭐 묻었어? 빨아야 해? 아니, 나 내 방에 가서 자려고. 당신 방에? 왜? 나 여기 침대에서 자면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당신 걱정할까봐 내가 말을 못했는데 나 여기서 자고 난 뒤에 허리 때문에 꽤 고생했어. 그래? 그럼 빨리 말하지. 매트리스 위에 뭐 깔까? 요즘 위에 까는 제품도 나오던데. 아니, 뭐하러 그래. 이 며칠만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 될 것 같아. 처음에는 물렁한 침대와 허리 통증을 핑계로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습니다. 전 그것도 몰라 남편이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침대 위에 설치할 토퍼도 사고 허리 마사지도 해줬죠. 그런데 남편 허리가 다 나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또 남편은 다른 핑계를 대고 저와의 잠자리를 피하곤 했고요. 여보, 오늘 당신이 해준 저녁 너무 맛있었어. 우리 남편은 어쩜 이렇게 요리 솜씨도 좋아? 다른 남편들과 달리 세심하고 다정하기까지 한데 우리 남편 너무 멋지네. 이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지. 그리고 당신 처음 봤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넘어갔다 홀딱 빠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야. 알아, 여보? 그래. 근데 왜 눈을 그렇게 떠? 눈이 뭐?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눈이 이렇게 된 거지. 여보, 우리... 맞다. 아이씨, 나 회사에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야 하는 게 있는데. 여보, 미안한데 당신 먼저 자. 나 일 조금만 하다가 올게. 여보! 그때부터 남편은 제가 눈치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잠자리를 하지 않으려 티를 냈어요. 잠을 먼저 들기도 했고 분위기를 잡으면 회사 일을 핑계대며 잠자리를 피했습니다. 거기다 평소에도 스킨십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난 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장모님 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스킨십이나 잠자리를 안 한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건 결혼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저희와 같은 신혼부부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고 신혼에는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튄다고 하는데 저희는 결혼 후 뽀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스킨십을 피하는 남편 때문에 말이죠. 혹시 결혼하고 남편이 저에 대한 애정도가 떨어진 건가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기에는 또 남편이 너무 잘했어요. 여전히 저를 잘 챙겨줬고 제 고민도 잘 들어줬고 가정적이었고 세심했죠.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제가 남편을 꼬셔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생전 사본 적 없는 속옷을 사서 남편 앞에 자극적인 포즈도 취해봤고 음악과 술까지 틀고 본격적으로 분위기를 잡아봤죠.
하지만 그때도 남편은 반응이 없거나 피할 뿐 제 몸에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남편이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는 상황은 아닌가 싶어서 또 남자 몸에 좋다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럼에도 제 힘만 들었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여자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러던 상황에 시모가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손주를 빨리 보고 싶은 건지 시모는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지 못한 저에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곤 했습니다. 주연이 너 승영이랑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자니? 요즘 그이 야근이 없어서 잠은 항상 같이 자요. 가끔 회사 일 때문에 그이가 다른 방에 가서 자는 일은 있지만요. 아니 내가 그걸 묻니? 부부관계 말이야. 네? 아이, 어머님 그건 좀... 아니 그게 왜? 내가 남도 아니고 못 물어볼 것도 아닌데 뭐가 어때서? 그래서 얼마나 자는데? 그래도 뭐 문제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사이가 좋냐, 다른 문제는 없냐고 물어봐도 될걸. 시모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부부관계를 맺고 또 제가 애교는 얼마나 피고 평소에 스킨십은 어느 정도로 하는지 등등 대답하기 민망한 질문을 끈질기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잠자리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던 저는 시모 때문에 몇 배는 더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 결혼 후 변한 남편처럼 시모 역시 결혼 전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남편보다 저를 더 아끼고 예뻐할 만큼 제게 잘해줬습니다. 아유, 네가 주연이구나. 너 정말 예쁘게 생겼다. 우리 순영이가 한눈에 반할만 하네. 그래, 뭐 먹고 싶니? 네가 양식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내가 이 주변 양식 음식점을 다 알아봤는데 이 중에 좋아하는 곳 있니? 아니에요. 저 뭐든지 잘 먹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곳으로 가요. 아, 나 같은 늙은이야 뭘 먹어도 좋지. 너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나랑 있을 땐 뭐든 너 중심으로 맞춰.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어? 예순영아, 너 우산을 주연이 쪽으로 더 옮겨. 지금 주연이가 어깨에 빗물을 맞잖니? 순영씨 안 그래도 돼.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우산이 크지 않아서 그럼 순영씨가 젖어요. 아, 남자가 어깨 좀 젖으면 어떻다고? 얘는 홀딱 젖어도 돼. 근데 우리 귀한 예비 며느리는 젖으면 안 되지.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라고? 첫 만남에서부터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게 잘해주던 시모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제게 잘해줬습니다. 항상 제 몸이 우선이라 제가 시댁에 가면 거실에 앉혀서 TV만 보게 했고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어요. 명절에도 시댁이 먼저가 아니라 친정부터 갔다 오라고 할 만큼 저를 생각해주는 분이었는데 남편과 입을 맞춘 듯이 비슷한 시기에 변하셨죠. 거기다 나중에는 만날 때마다 묻는 걸로도 모자랐는지 전화까지 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민망할 정도로 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 잠자리를 피하는 남편, 그런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만 달달 볶는 시모까지 어디다 얘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렇게 결혼 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행동과 시모의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변한 태도는 여자로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죠. 제가 노력이라도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2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신혼이라면 2주간 떨어진다는 소식이 애타고 안타깝겠지만 전 오히려 좋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2주라는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있는 이혼 생각을 확실히 결정 지으려고 했거든요. 남편이 제 눈앞에 없다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이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던 순간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해왔습니다. 나 2주 동안 집에 없으면 당신 많이 외롭겠다. 그치? 아닌가? 내가 있어도 당신 지금까지 많이 외로웠으려나? 어? 뭐 조금은. 여보, 내가 많이 미안해. 결혼하고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당신에게 신경 많이 못 써줘서. 내가 당신 많이 서운하게 또 외롭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출장에서 돌아오면 당신 외롭지 않게 해줄게. 이제 일보단 당신에게 신경 많이 쓸 거고, 앞으로 운동을 하던 일에 썼는 시간을 줄이든 몸 피곤하지 않게 해서 당신과 많은 시간 또 많은 감정 나눌 수 있게 할게. 자, 약속. 갑자기 왜 그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원래도 당신에게 미안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일에 쫓기다 보니까 내 체력이 많이 바닥나서 그 생각도 뒤로 밀렸던 거지. 근데 당신과 떨어져서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 나랑 2주간 떨어진다고 당신이 내 공백을 느끼긴 할까? 별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잘못한 걸까? 또 그게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그린 결혼 생활이었을까 등등. 나 돌아와서 당신 외롭게 만드는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약속까지 했으니까 꼭 지킬게. 그러니 이제까지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들 봐줘. 결혼 이후 잘 잡아주지도 않던 제 손을 꼭 잡고 분위기를 잡으며 미안함을 전한 남편의 말에 팔짱을 끼고 돌아섰던 차가운 제 마음도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남편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 머릿속에 들었던 이혼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죠. 그렇게 결혼 후 가지고 있던 고민과 이혼 생각을 날려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출장 가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죠.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길 바랬어요. 지금까지 신혼생활 같지 않은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더 기다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모 생신날이 되었어요. 저도 남편과의 문제와 또 출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린다고 깜빡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 그 사이 시모 생신이 껴있었던 겁니다. 급하게 부랴부랴 시모 생신을 준비하게 됐죠. 이전 같았으면 시모 생신이 절대 반갑지 않을 텐데 그땐 조금이라도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모가 뭘 물어보든 남편이 제게 한 약속으로 자신 있었으니까요. 출장으로 함께할 수 없는 남편 몫까지 해서 선물부터 생일상까지 서운할 만한 틈이 없게 챙겨드렸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시모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수라상과 다를 것 없는 생일상도 먹는 듯 마는 듯 하셨고 챙겨드린 선물도 제가 열어보라 재촉하니 겨우 뜯어보셨죠. 그리곤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피곤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계셨고요. 저는 혹시 저희 부부관계 때문에 시모 표정이 어두운 건가 싶어서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때문에 그러세요? 어? 뭐가 너희 때문이냐? 오늘 표정 안 좋으신 거요. 제가 그이가 없어서 표정이 안 좋으신 거냐고 물어도 아니면 어디 불편하시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때문인가 싶어서요. 혹시 그런 거라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랑 그이 사이에 잠깐 문제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이 출장 가기 전에 다 풀었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매번 물으시던 부부관계 이상 없을 거고 저희 신혼 조금만 더 즐기다 어머님 기뻐하실 만한 소식 꼭 안겨드릴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 알겠다. 어머님, 이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오늘 같은 날 왜 하루 종일 표정이 굳어 계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최대한 도울게요. 그리고 제가 꼭 도움이 안 되더라도 누구에게든 걱정을 털어놓으면 마음 편하잖아요.
제가 어머님 일을 누구한테 말할 것도 아니고요. 혹시 그이가 알면 안 되는 일이라면 비밀 지킬 테니 말씀해 보세요. 네? 내가 너한테 말해야 하는데. 그래. 더는 너한테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더는 안 되지.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제가 헛짚었는지 제 말에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던 시몬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절 달달 볶은 게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황당한 물건을 손에 잡은 채 나타났습니다. 아주 해괴망측한 속옷을 가지고 말이죠. 어머님께서 왜 그런 걸 가지고 계세요? 그걸 왜 제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다. 혹시 그거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저희 두 사람 잠자리가 걱정된다고 하셔도, 그때부터 손주 보는 게 걱정된다고 하셔도 며느리한테 주실 게 있지 어떻게 그런 걸 주세요?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저 그거 똑바로 보지도 못하겠어요. 좀 안 보이는 곳에 두면 안 되세요? 시모가 들고 온 속옷은 옷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도였어요. 구멍이 난 게 그냥 걸치고 있는 거지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적대기였죠. 그 거적대기를 똑바로 쳐다보기에 너무 민망했던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시모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제 고개가 시모에게 확 돌아서게 하는 말이 시모 입에서 나왔죠. 이거 너 주려고 가지고 나온 거 아니다. 이거 순영이 거야. 순영이 거라고.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그이 보고 주라고요? 어머님 그걸 누가 입어요? 저희 그런 거 안 입어요. 그런 해괴망측한 거에 관심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사이 좋아요. 그런 이상한 거 필요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순영이 거라고. 순영이가 입던 거라고. 네? 그이가 이걸 입어요? 아니 그걸 왜 그이가 입어요? 그거 여자 거잖아요. 어머님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정신인 거 맞으시죠? 나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 마음이라도 편하지. 걔가 이런 걸 입어. 몸은 남자고 정신도 남잔데 상대가 있으면 꼭 이런 옷을 입는다고. 주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못했다고 빌게. 정말 미안하다. 주연아, 너 순영이랑 당장 이혼해야 한다. 이혼해야 한다고. 어머님 제발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저 지금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내 이야기 들으면 넌 바로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가라. 가서 있다가 순영이 돌아오면 걔한테 다른 거 물어볼 생각도 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 그러니까 순영이 내 아들은 사실 여자를 좋아하지 못한다. 걔는 여자를 여자로 보지를 못해. 근데 내가 강요를 하니 그걸 버티다 못해. 그이가 여자를 좋아하지 못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를 여자로 못 봐요? 그럼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씀이세요? 그이가?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랑 결혼해요? 어머님, 저희 연애하게 된 거 그 사람이 먼저 제게 다가와서 하게 된 거예요. 그이가 먼저 제게 다가와서 마음에 든다고 말을 걸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마음 얻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제게 매달렸다고요. 그런 사람이 무슨 남자를 좋아해요? 어머님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런 취향 아니라니까요. 절 사랑해요. 저를 사랑하니까 연애하고 애정 표현하고 스킨십하고 결혼까지 한 거죠. 어머님, 그이가 출장 떠나기 직전에 제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회사 일이 바쁜 것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쳐서 제게 소홀했다고, 밤에 외롭게 했다고 미안해했어요. 돌아와서 제게 잘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남자는 무슨... 어머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 아들 순영이 내가 안다. 걔가 어렸을 때 또 너를 만나기 전에 나한테 절규하듯이 말해줬으니까. 자긴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걸 알고도 내 아들이 여자를 좋아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강요를 한 거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 강요했다고. 그래서 제발 누구든 좋으니 여자랑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달라고 했다. 억지로라도 여자랑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면 바뀔 거라고.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아니 강요를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놈이 너한테 다가간 거고. 근데 그게 강요한다고 그냥 살아간다고 바뀌는 게 아닌가 보다. 결국 이놈이... 아니 그럴 순 없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남자를 좋아한다뇨. 어머니 강요로 저랑 결혼했다뇨. 아니에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하며 느낀 감정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사랑이었다니까요. 그 사람 저를 사랑했다고요. 돌아와서 다시 연애 때처럼 저를 사랑해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손주 안겨드리지 않아서 이러셔요?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니까요. 어머님 저희 순영이 지금 출장 간 게 아니야. 그놈이 끝내 나와의 약속을 어겼어. 안 되더라도 너만 보고 보통 사람처럼 살겠다는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지 좋아하는 놈이랑 여행을 떠났다고. 널 속이고 날 속이고 그놈이 여행을 떠났어. 자기 애인 놈이랑. 네? 여행을 떠나요? 출장을 간 게 아니고 여행을 떠났다고요? 남자랑요? 어머님께서 뭘 잘못하신 거겠죠. 회사 동료랑 출장 간 걸 어머님께서 뭔가 오해하시는 거겠죠.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 출장 간 거예요. 갔다 와서 제게 잘해준다고 말까지 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이 추잡한 옷을 발견했을 때 이상하다 싶었어. 이놈이 자기 연애 상대랑 이런 걸 입고 논다는 걸, 이놈 정체성을 처음 알았을 때 알았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네가 있어서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불안한 느낌이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그놈 뒤를 쫓아다녀봤지. 그랬더니 순영이 그놈이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다행히 그때는 서로 연애하거나 깊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너한테 순영이 마음 좀 돌려보라고 계속 다른 식으로 얘기했던 거지. 욕구를 풀든 몸정이 생기든 어떻게든 해결이 되면 그놈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놈이 결국 그 다른 놈이랑 깊은 관계가 된 것 같다. 며칠 전 뒤쫓아보니 둘이서 여행을 갔더구나.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미안하다 주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전부 나 때문에.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됐어. 시모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이 나온다는 게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게 그 정도의 여력과 여유가 있어야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그 정도의 여력조차 없었죠. 마치 암흑 속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을 만큼 눈앞이, 머릿속이 깜깜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모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머리가 아프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졌죠.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아픈 건 가슴속 어딘지도 모르겠는 통증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속았다는 그 마음의 상처가 가장 아팠어요.
그렇게 며칠 내내 회사에 병가를 쓰면서까지 아파도 너무 아픈 아픔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앓으면서 이를 갈았어요. 돌아올 남편에게 따져묻기 위해 이를 갈았죠. 그리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그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게 보여준 모습 모두 연기였냐고, 시모레, 세상을 속이려고 한 짓이냐고 말이죠. 여보, 나와... 그래서 그놈이랑 간 여행은 좋았어? 뭐? 출장 아니잖아. 당신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여행 간 거라며. 여행! 미래 여행 말이야!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짓 한 줄 알아? 당신은 사람을 2번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야. 당신 처음부터 날 만났으면 안 됐잖아. 나한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당신은 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왜 나를 만나? 왜 나랑 결혼하자고 했냐고? 그리고 어찌됐든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몸속에서 어떤 욕구가 나오든 어떤 감정이 뛰쳐나오려고 하든 누르고 눌러서 나 사랑하는 남자인 척 해야지. 남편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 당신은 이게 바람이 아닌 것 같아? 날 사랑한 적 없으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바람이 아닌 것 같냐고! 여보, 당신이 이걸 다 어떻게... 당신 엄마가 말하더라. 결혼하고 얼마 전부터 이상하더래. 그래서 나한테 당신과의 잠자리를 꼬치꼬치 물어봤던 건데 내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당신을 의심한 거지. 당신 엄마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여자가 아닌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알면서 결국 이사달이 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당신 뒤를 캐다 당신이 당신 애인과 있을 때 입는다는 해괴망측한 당신 속옷도 발견하고 만나는 사람도 본 거야. 그러다 당신이 끝내 나에게 출장 간다고 속이고 그 인간과 여행을 가니 털어놓은 거고. 당신 도대체 뭐야? 출장 가기 전 나한테 잘해준다는 말은 뭐고? 그건 당신 기분 좋아서 적선하듯 나한테 해준 말이니? 내가 불쌍했니?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 사랑만 바라는 내가 불쌍해 보여서 사람 가지고 논 거야? 그런 거야? 여보, 미안해. 당신 속인 거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처음부터 당신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당신 같은 여자라면,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라면 내 정체성 따위 억누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의 동반자로서 또 친구 같은 존재로서 죽을 때까지 부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아니, 그러려고 당신과 결혼한 거야. 당신과 어머니에게 또 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남편으로 살면서 말이지.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나도 당신에게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만. 근데 여보, 나도 노력하고 있었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당신 속이며 그 사람과 만나면서도 이래선 안 된다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다짐했다고. 당신에게 몹쓸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매번 했다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과 헤어진 거야. 이번 여행을 마지막으로 말이지. 그러니까 돌아와서 당신에게 잘해주겠다는 말, 그 말 진심이야. 나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 당신 생각하는 남편, 이 세상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남자, 남편이 되어서 살아갈게. 진짜 약속해. 헤어져? 그럼 이번 여행이 이별 여행이었니? 정말 별거 다 하는구나. 왜? 당신이 이별 여행이라고 하면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야, 이별을 하든 뭘 하든 네가 바람 피우고 날 속인 게 달라져? 이미 저지른 죄가 사라지기라도 하냐고? 그리고 약속? 그 약속을 내게 믿으라고?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할 때는 비슷한 약속 안 했니? 결혼할 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선 약속하지 않았어? 그 약속들 죄다 산산조각 냈는데 지금 나보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그래,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건 이렇게 빌게. 빌고 당신 화가 풀릴 때까지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근데 내 말은 진심이야. 정말이야. 나 헤어졌다니까? 확인시켜 줄 수도 있어.
넌 끝까지 너밖에 모르는구나. 내게 접근했을 때도, 나랑 결혼했을 때도, 그리고 모든 게 밝혀진 지금도 넌 네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어. 그 인간과 헤어졌으니 다 끝난 거다? 그건 당신 입장이지? 난 하나도 끝난 게 없는데, 내가 다 껴안고 있는데, 뭐가 끝났다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 당신 정말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까지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안 되겠어.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을 당하게 되든 절대 내 원망하지 마. 당신이 겪게 될 일들 당신이 자초한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반성조차 없어서 또 애초에 사기 결혼이어서 당하는 거니까 억울한 피해자인 척 하지 마. 여보, 뭘 하려고 그래? 여보, 나랑 얘기 좀 나누자. 얘기하다 보면 당신도 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밖에...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라곤 하나도 담기지 않은 말뿐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변명이었고 자기만 피해자인 척 제게 이해해달라는 강요였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복수를 하기로 했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소송 소장을 날린 뒤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몸 앞뒤로 걸칠 수 있는 시위판을 만들어 남편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죠. 당연히 시위판에는 남편이 한 짓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놨어요. 상대가 남자인 것까지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몸싸움까지 벌이며 저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거 벗고 얼른 따라와. 얼른 따라오라고! 왜? 다른 사람들도 당신 보고 이해해줘야지. 그러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야지. 이건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이잖아. 당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내가 회사는 물론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당할 거라는 거 몰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따돌림이 아니라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벌레 보듯이 볼 거야. 난 알아. 그 시선을. 예전에도 봤었던 시선이라서 안다고. 보통의 사람과 다르다는 그 경멸하는 시선을. 당신 뭘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난 당신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난 상관없어. 난 당신이 배우자로서 한 짓에 대해 알리려 나왔으니까. 당신이 나와의 연애부터 결혼까지 모든 걸 속였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걸 알리겠다는 거지. 당신이 직접 봐봐. 여기 어디에 당신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어딨어? 하나도 없어. 없어도 상대가 남자라는 내용이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내 정체성에 대해서 다 알게 될 거고. 그러게.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으면 조심했어야지. 나랑 결혼하고도 그 욕망을 숨길 수 없었으면 이혼했어야지! 나랑 이혼하고 나서 당신이 남자를 만나든 아니면 그 누굴 만나든 내가 상관할 수 있겠어? 상관하겠어? 분하더라도 이런 짓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당신이 당하는 일들 당신이 남자 좋아해서가 아니라 배우자를 속이고 누가 봐도 잘못한 일들로 당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피해자인 척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여보, 그래도 난 다른 사람들과 다르잖아. 이런 걸 당신도 이해하고 보호해줘야지. 혹시 당신 이혼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뭐든 들어줄게. 당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이런 건 하지 말자. 어? 내가 바라는 거? 그게 안 된다니까 이러는 거지. 내가 당신에게 속아온 나날들 어떻게 돌려줄 건데? 그 시간 뭐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그나마 내 속이 좀 나았을진 모르겠는데 반성도 없는 당신 보면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나 앞으로 다시 다른 사람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내가 사랑하고 날 사랑했던 사람이 그 시작부터 거짓이었다는데 어떻게 누굴 만나? 거기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일을 겪고도 어떻게 또 이성을 만날 생각을 하겠냐고! 이걸 당신이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못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주려는 거야. 앞으로 예전과는 살 수 없을 내 망가진 삶처럼 당신 삶도 망가뜨리겠다고.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 당신이 나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면, 아니, 꾹 참고 평생 날 사랑하는 척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그래도 여보 제발, 여보 제발! 남편은 오열하며 제게 용서를 빌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그만해달라고 사정하면 더 열이 받아 이를 악물고 1인 시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제 1인 시위는 남편 회사 앞에서만 끝나지 않았죠. 남편의 외도 상대인 남자 일터 앞에서도 똑같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남편이 나타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곤 했죠. 그러다 아들이 겪는 일을 보다 못하겠는지 시모가 나섰어요. 지연아, 네 마음 충분히 안다. 그리고 네가 더 아프지 말란 이유로 너한테 모든 걸 밝혔던 거고. 근데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순영이 지금 정말 말도 못할 일들을 겪고 있다. 회사에서는 몇 번이나 상사에게 불려가서 혼이 났고 직장 동료들은 곁으로 다가오지도 않는다고 해. 아니 거기 회사 사람들, 건물 사람들 누구도 순영이랑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더라. 순영이를 전염병 걸린 사람 취급한다고. 또 누군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순영이에게 협박 편지나 문자를 날리는 사람도 있고. 걔 충분히 비난받고 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수는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로 벌받고 있어.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면 이제 충분하지 않니? 그러니 그만하면 안 될까? 왜요? 그 사람이 힘들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자기만 피해자고 자기만 이 세상에 비난받는 존재라고 하죠? 자기 잘못은 인정도 안 하고. 제가요, 처음에 어머님께 그 사람 정체성에 듣고 외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어요. 분하고 억울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송이 전부니까 그걸로 끝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연민만 챙기는 그 사람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비난받았다고 판단하는 건 저예요. 제가 받은 상처와 충격만큼 그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돼야 끝나는 거라고요. 어머님, 혹시 착각하고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사람은 성 정체성, 그리고 바람 피운다는 걸 제게 알려줬다고 제게 이런 이야기 꺼내거나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이세요. 그 인간이 제게 접근하고 연애해서 결혼까지 한 다음 다른 놈과 바람 피운 게 가장 큰 문제가 맞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든 어머님도 똑같아요.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도 숨기고 저와 결혼하게 만든 어머님도 똑같다고요. 그러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과 이혼 중인 며느리는 남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무렇게나 불러내지 마시고요. 아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순 있었지만 시모라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 정체성은 어떤지 다 알고 있었고 제게 숨기기까지 한 사람이 제 앞에서 나와서 할 말은 아니었죠. 그래서 시모에게도 대놓고 할 말을 하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이후 제 1인 시위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남편과 이혼할 때까지 말이죠. 그러는 동안 별별 사람들이 찾아와 저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남편처럼 성소수자들이 찾아와 제게 인권 침해라고 말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이 제게 한 짓에 대해서 말하곤 했어요. 성소수자 인권을 내세우기 전 남편이 정체성을 숨기고 저와 결혼한 행동, 그 뒤 딴 사람과 바람핀 행동을 말이죠. 그럼 그들도 제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또 남편의 신고로 인해 경찰서도 갔는데 그런 건 이미 각오하고 나섰던 거라 아무렇지도 않았죠. 하여튼 남편과 완전히 남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꿋꿋이 남편이 한 짓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매일 시위에 나설수록 남편은 점점 폐인이 되어갔고요.
남편과 이혼을 마쳤을 땐 전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은 폐인이 되어 있었고 나중엔 회사도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뒤에는 저도 더 이상 시위를 나가지 않았고 또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그 존재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니까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곳에 나온 목적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종류가 다른 사랑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제 전남편이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누굴 좋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부모의 강요가 어떻든 자신이 감당하고 안고 가야지 그걸 회피하겠다고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남편과 상간남에게 복수한 것도 두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에 했던 거고요. 제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전남편과 같은 가해자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랜만에 긴 연휴 편히들 보내시길 바라겠고 전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